설계 수업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가요? 아마도 컨셉트라고 불리는 설계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오피스 건물을 설계할 때 어떤 설계 아이디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의 조성익 교수입니다. 이번 스튜디오의 목표는 창의적 업무를 위한 오피스를 설계하는 일인데요. 대체 창의적 업무를 위한 오피스라는 게 뭘까요? 우선 이런 상상을 해보죠. 만약 미래의 여러분이 크게 성공한 사업가이고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오피스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어떤 건물을 만들고 싶은가요?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우주선이 착륙한 것 같은 이 건물은 애플의 본사인데요. 가운데 정원을 두고 사무실을 동그랗게 배치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무실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대부분 사각형 모양의 공간이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공간이 지금까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이런 기존 사무실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글을 찾아봤는데요. 그가 관여했던 픽사라는 회사를 위해서 오피스를 설계할 때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트리움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하게 집착했다고 해요. 마치 애플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만들 때처럼 화장실 위치까지 꼼꼼하게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말하자면 그가 꿈꾼 회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고 교류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는 회사였는데, 그러려면 우연히 스쳐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트리움, 복도, 화장실 같은 공유 공간의 배치, 설계가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동그랗게 생긴 애플 본사는 사람들이 빙글빙글 순환하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역시 아마 같은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얘기를 잠깐 돌려서 오피스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대체 어떤 건물인지 잠깐 감을 잡아보죠. 들어가 보진 않았더라도 아마 광화문이나 강남의 거리를 걷다 보면 오피스 건물을 많이 봤을 거예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저 건물 안에 대체 지금 당장 몇 명의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있을까요? 건물마다 좀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도심의 오피스는 한 층 바닥 면적이 약 한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한 사람당 한 20제곱미터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 층에 한 100명 정도 근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설계한 한 10층짜리 건물 기준으로 1000명의 사람들이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번 학기 우리 학생들이 설계하고 있는 건물이 이렇게 1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을 하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설계했던 주택은 우리 가족 서너 명의 놀러온 친구들 친척 합해봐야 한 10명 정도 머무는 집이었으니까 1년 만에 여러분 한 100배가 넘는 규모의 집을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실감이 잘 안 가는데요. 천여 명이 아침 9시에 한꺼번에 로비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요. 비슷한 시간대에 점심을 먹으러 또 나가고요. 6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어찌 보면 작은 도시를 설계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설계해야 될 오피스의 중요한 목표는 이들이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본적인 오피스의 기능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창의적 업무를 위한 건물의 컨셉트까지 설계를 해야 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창의적인 오피스의 설계 컨셉트가 있는지 최근의 업무의 변화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를 같이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근무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9시에 한꺼번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했다면 요즘은 자유롭게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기도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발달하면 근무 시간도 많이 축소될 거라고 해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쓰기도 하고요. 사생활과 일의 균형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 몇 개월간 여행을 위해서 긴 휴가를 쓰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 우리 회사에 1000명의 직원이 있다면 그 1000명의 직원 모두를 위해서 1000개의 데스크를 꼭 마련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핫데스크라는 아이디어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각 직원이 자기 개인 책상을 가지고 있던 기존 오피스와는 달리 교대 근무를 가정하고 자기 자리를 특별하게 정해두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공간이 절약되고 따라서 비용도 절약된다고. 특히 도심지 오피스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면적을 아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 이 핫데스크가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일과 놀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점이에요. 여러분 요새 좋은 평을 듣는 회사들 한번 가보면요. 사무실에 탁구대 하나 정도는 꼭 있습니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큰 계단도 종종 있고요. 아니 일하다 말고 웬 탁구? 쉽게 말해서 이제는 직장이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머리도 식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타가소 우체국 식당 같은 시설도 오피스에 설치하게 되고요. 이런 오피스를 흔히 캠퍼스형 오피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대학 캠퍼스처럼 광장, 식당, 극장, 은행, 마치 작은 도시처럼 모여있는 오피스를 말하는 거죠. 최근 우리 산업의 핵심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 IT 업종. 이 업종이 가진 특수성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회사는 사무공간과 생산시설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 회사를 한번 보세요. 현대자동차의 양재동 본사는 현대자동차의 공장과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일반 업무시설과 생산시설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죠. 근데 IT 업종은 특이하게도 생산시설이 곧 사무시설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별도의 공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업무시설 내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이라든가 어플이라든가 하는 IT 회사들의 제품은요, 대부분 전부 사무시설이 곧 생산시설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제품의 기획, 개발, 생산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생산이 시작되면 바로 개발해서 또 출시가 돼야 돼요. 두세 명이 작은 팀을 이루고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해서요. 2, 3개월 일을 하고 재빨리 흩어지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실은 이렇게 유연하게 업무에 적합한 공간으로 변형될 수 있어야겠죠. 회의실이 업무실이 되기도 하고요. 서서 일하는 테이블에서 사장님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특징은 1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인데요. 이들은 빨리 창업해서 테스트해보고 잘 되면 회사를 크게 키우기도 하고 안 되면 재빨리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도 하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위워크라는 공유 공간 서비스가 이런 회사들에게 적합한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별도로 간판을 달 필요도 없고요. 인테리어에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위워크가 제공하는 공용 공간을 함께 나눠 쓴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퇴근 시간 이후의 도시 풍경에 대한 문제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로 붐비던 동네도 퇴근을 하고 나면은 썰렁해지는데요. 이걸 도심 공동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응하고 도심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는 오피스 복합화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피스 복합화가 뭐냐 하면 오피스 건물의 저층부에 식당, 술집, 가게 등을 넣어서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퇴근 후에도 함께 즐기고 놀 수 있으니까 활기찬 건물과 동네가 되는 것이죠.
건물의 공공성이라는 주제도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회사가 커지고 나면 우리 회사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지는 욕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에 오피스 1층이 최적이에요. 그동안 오피스 1층은요, 회장님이 큰 차를 몰고 와서 내리고 또 멋들어진 아주 로비 공간을 만들어서 좋은 인상을 주는데 할애가 되어 왔는데요. 공공성을 생각하는 회사들은 이곳을 이웃 주민들이나 방문자들을 위해 공용의 공간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옥이 대표적인 경우고 여기에 이웃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휴식 공간, 광장을 두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잘 꾸민 로비보다 오히려 방문객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최근 트렌드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업무를 위한 오피스 설계의 컨셉트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오피스를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건축가가 어떤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설계해서 즐거운 건물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